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목요일 KTN 뉴스입니다. 조지아주는 사바나시에 이어 애틀란타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나섰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세와 최근 CDC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애틀란타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애틀란타시는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시 전역으로 계속 확산됨에 따라 모든 공공장소에서 실내에 있는 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수요일 발표했습니다. 사바나 시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를 다시 도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것입니다. 케이샤 랜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은 개인 사업체와 시설을 포함해 공공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실내에서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나 천을 착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28일 서명했습니다. 애틀란타시는 화요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지침과 지역사회의 안전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다시 권고했습니다. CDC 로셸 웰렌스키 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례 급증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7월 16일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뉴스 브리핑에서 이것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팬데믹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지난 수요일 조지아의 폐쇄 조치는 내리지 않을 것이며 주 전역에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자국산 제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조달 시장에서 자국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것인데요. 민주당이 강하게 비난해온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시행된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흡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It's based on a simple premise that will reward work, not wealth in this country. And the key plank of ensuring the future will be made in America.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지 닷새 만인 지난 1월 25일 내려진 행정명령입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연간 6천억 달러가 넘는 연방정부 제품과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책이 내려진 지 6개월 만에 후속 조치를 위한 새로운 조처가 발표됐습니다. 현재는 부품의 55%가 미국산이면 연방정부 조달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기준을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65%, 2029년에는 75%로 점차 올릴 예정입니다. 입찰 시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는 통상 6%의 가격 특혜를 더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새로 내려진 행정명령은 미국 내 중요 제품의 공급망 강화와 자국산 제품의 인정 기준을 높임으로써 국내 소비 증진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경제 회복과 특히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Support and grow more American-based companies. Put more Americans to work in union jobs. Strengthen American manufacturing and secure critical supply chains and confront the climate crisis, which is all about jobs. I can sum it up in two words: Buy American. Buy American.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과 유사점이 보인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해서 애틀란타시의 범죄율이 급증하면서 주정부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새로 구성된 범죄 진압부서에 주 비상자금 2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와 같이 예상치 못한 비용에 투자되는 주정부 비상기금. 주지사의 1,100만 달러 비상기금 중 200만 달러가 애틀란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범죄 진압부서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주경찰과 지방경찰을 포함한 이 부대는 주 공공안전부가 지난 4월 애틀란타 범죄와 거리 경주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캠프 주지사와 일부 공화당 지도자들이 지난 몇 달간 폭력 범죄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취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애틀란타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살인사건은 50%가 증가했으며
총격 사건도 40%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에 케이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최근 범죄 해결을 위한 전략 개발팀을 구성해 약 7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1964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이 알래스카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경 규모 8.2 강진이 알래스카 인근 해발에 발생하면서 알래스카 남부와 알래스카 반도에 해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은 알래스카 반도의 페리빌에서 남동쪽으로 91km 떨어진 곳에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46.7km로 다소 얕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본진 이후에도 여러 번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그중 2번은 규모가 6.2, 5.6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7월 2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555만 3,379명, 누적 사망자는 62만 8,35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8만 7,83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89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2만 9,614명, 누적 사망자는 18,6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90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디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9,634명, 누적 사망자는 1,135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3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6,752명, 누적 사망자는 1,37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6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맥도날드는 그룹 방탄소년단과 손잡고 지난 2월 출시한 BTS 세트 메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BTS 세트 메뉴를 구하려는 팬들이 몰려들어 일부 매장이 영업을 임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28일 공개한 2분기 실적을 통해 전 세계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5%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6.9% 상승한 수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맥도날드의 이 같은 성과는 BTS 세트 메뉴와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가 인기끈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TS 세트 메뉴는 치킨 조각과 감자튀김 등으로 구성돼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판매됐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등 미국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우주 경쟁이 유럽으로 옮겨붙는 양상입니다. 독일 완성차 기업 포르쉐의 지주사인 포르쉐 SE가 독일 로켓 제조 스타트업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설립된 이자르는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로켓 신생 기업입니다. 이자르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실제 인공위성을 발사한 적이 없음에도 지난 5월 유럽 민간기업 최초로 유럽 우주국 ESA로부터 인공위성 발사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자르는 현존 대형 로켓과는 달리 초소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2년 첫 상업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한인이 운영하는 미용 제품 업소에서 흑인 여성 고객이 난동을 부려 업주 조모 씨 부부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여성이 물건을 사고 제시한 직불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았고 업주 조 씨는 이를 그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성은 갑자기 조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조 씨 부인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다니며 기물을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조 씨 부부는 온몸에 멍이 들고 피를 흘리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가해자 여성은 도주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